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서울 5호선 연장 노선안 발표가 연말로 또 연기됐습니다. 국토부 대광위는 당초 지난 8월 노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다시 지자체 간 합의 노선을 찾기로 한 건데요. 인천시는 5호선 연장 사업은 원래 지자체 간 합의가 단서 조항이었다며 최대한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5호선 연장 노선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인천시와 김포시. 두 지자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8월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위원회가 나섰습니다. 대광위원장은 기자들과 직접 만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노선을 확정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빠르면 8월 중에 노선안을 결론짓겠다고 한 겁니다. 대광위는 특히 예타 면제를 목표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노선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자체 안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쪽에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도 이제는 그거를 계속 중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시간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좀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걸 빨리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지만 노선안 발표가 또 미뤄졌습니다.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선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인천시는 당초 사업 추진의 단서 조항이 지자체 간 합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5차 국가망에 보면 거기에 단서 조항에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지금 김포 노선, 우리 노선이 BC값이 1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BC값이 1이 안 되는데 수도권에서 예타가 통과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인천시와 김포시는 이미 최종 노선안을 제출한 상태. 김포시는 인천 서구 지역 2개 정거장을 지나는 노선을, 인천시는 서구 지역 4개 정거장을 지나는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인천시 노선안이 김포시 안보다 더 걸리는 운행 시간은 약 3분입니다. 건다는 인구가 이제 20만이 넘어갑니다. 계약력 지금 혼잡도가 184%입니다. 근데 그마저 안 되면 다 그 인구는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럼 다 개항으로 갑니다. 그러면 개항은 예상한 것처럼 제2의 골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런데 그걸 2분 56초 때문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부는 연말까지 최대한 인천시와 김포시의 합의 노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렸는데 합의 노선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인천에는 예술고와 대중예술고가 있지만 관련 중학교가 없습니다. 때문에 연계 교육이 어려워 지역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반복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곧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송도에 예술중학교를 신설하고 부평에 대중예술중학교를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대교 진입로 바로 앞에 넓은 나대지, 송도 809A 5블럭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이곳 2만 제곱미터에 인천예술중학교 건립을 추진합니다. 일반 학교 부지보다 1.5배 큰 규모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주 교육청과 인천경제청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제청은 공동주택 부지인 이곳의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해 학교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도 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여러 차례 유찰된 부지를 학교 용지로 활용하는 겁니다. 인천예술중학교는 수도권 최초의 공립형 예술 특성화 중학교로 건립됩니다. 특히 인천에 관련 중학교가 없어 지역 인재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문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2028년 개교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립형 예술중학교의 장점은 일단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립중학교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만 제곱미터의 넓은 부지에 저희들이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최신식 시설로 저희들이 예술중학교를 설립합니다. 인천 대중예술고와 연계한 대중예술중학교 건립도 추진합니다. 대중예술중은 부평의 기존 학교를 전환해서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상 학교는 이르면 올해 말에 선정합니다.
부평 지역에 학생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학교와 통학 여건이 좋은 학교, 그다음에 문화 기반이 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저희들이 그 학교를 전환하여 설립할 예정입니다. 인천예고와 대중예술고를 연계한 예술중, 대중예술중이 차례로 건립되면 인천이 예술교육의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BTV 뉴스는 이번 개편을 맞아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조명하고자 합니다. 주머니 사정과 직결된 통행료 문제를 점검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재개 노선과 수도권 제1, 제2 순환선, 그리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까지 거미줄처럼 연결된 인천 도로망은 유독 유료 도로가 많습니다.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적지 않은데 관련 이슈를 진단합니다. 먼저 송도와 영종, 청라 등 경제 자유구역 삼각축을 이동할 때 소요되는 통행료를 짚어봅니다. 민자로 건설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지나다 보니 왕복 통행료로 10,000원이 넘어 통행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영종 주민들은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10월부터 무료화된 건데 먼저 요금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정윤 기자가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를 가려면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대교의 통행료는 전국에서도 가장 비싼 편인데요. 이 통행료가 도대체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직접 차량을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에서 출발해 영종국제도시로 가봤습니다. 송도와 영종을 잇는 유일한 도로인 인천대교를 지나야 하는데 소형차 기준 통행료 5,500원을 냅니다. 영종국제도시에 진입한 뒤 이번에는 서구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영종대교를 건넙니다. 영종대교는 서울로 이어지는 상부도로와 서구로 진입하는 하부도로로 나뉘는데 하부도로를 통과하니 통행료 3,200원을 내고 남청라 IC로 나오니 통행료 1,400원을 더 냅니다. 저는 연수구에서 출발해서 중구 영종국제도시를 지나 이곳 서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까지 오면서 제가 낸 통행료는 모두 1,100원인데요. 편도로 1,100원. 그러니까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통행료 22,200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통행료 폭탄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영종 지역 주민들은 비싼 두 대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료 도로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천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통행료 일부를 감면해줬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인천대교를 이용할 때 3,700원을 감면받아 1,800원만 내면 되고 영종대교 하부도로는 3,200원을 전액 감면받아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감면 혜택이 없어 편도 6,600원, 왕복 13,200원을 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은 한 달 평균 29만 원, 연간 340여만 원을 통행료로 지출한 셈입니다. 청라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거기가 엄청 막혀요. 거기가 차를 보통 가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막 1시간 이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서 그냥 그 톨비 6,600원 다 내고서 그냥 저는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줄 서서 1시간 동안 줄 서서 거기를 통행해서 2,000 얼마 할인을 받느니 그냥 6,600원 다 내고서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저는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혜택이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영종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통행료 문제가 23년 만에 드디어 해결됐습니다. 이달부터 통행료가 무료로 바뀐 겁니다. 영종과 용유,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내지 않고 하루 왕복 1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패스 차로 이용도 가능해졌습니다.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통행료 부담이 컸던 영종 주민들은 누구보다 기대가 큽니다. 영종도 내는 병원도 한정적이고 한데 그쪽으로 많이 저기 나갈 일이 많으니까 뭐 아무래도 뭐 감면이 요금을 안 내게 되면 아주 저희한테는 큰 혜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좀 더 이렇게 다닐 때 좀 더 부담도 없고 뭐 나가려고 하는 부담이 많이
줄기 때문에 좀 더 뭐 삶의 질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통행료 무료화 정책은 지난 2월 전격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반값으로 내리기로 결정했고 인천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됐고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릴 예정입니다. 인천대교도 2025년까지 아직 돈 정산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반값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료 인하와 무료 정책으로 영종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인천국제공항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도 덜게 됐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10월부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가 시작됐죠. 통행료 부담이 줄면서 영종도를 찾는 방문객들이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또 유료도로를 건설하려면 무료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관련법 위반 논란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영종도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을왕리 해수욕장.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가을바다를 즐깁니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요금 인하가 시행되면 을왕리를 찾는 관광객들도 통행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당장 10월부터는 영종대교 상부도로의 편도 요금이 기존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톨게이트 비용도 줄고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줄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오기는 하겠죠. 뭐 애기 장난감이라도 하나 더 사줄 수 있으니까 또 놀러 오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근 식당 상인들도 통행료 인하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관광객 증가로 지역 상권이 더 활기를 띨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요금도 줄어들고 하면 요금 때문에 솔직히 오는 이제 오기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좀 많더라고요. 금액 차이는 크게 나진 않지만. 그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효과는 어떨까요? 먼저 관광객이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이용 중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통행료 인하 이후 영종도를 더 자주 방문할 것 같다고 답한 비율이 약 80%에 달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지난 2021년 기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이용한 차량은 약 10만 6천 대인데요. 오는 2025년엔 12만 7천 대까지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이제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보다 먼저 그 민자도로에서 요금을 인하한 데들이 있습니다. 천안 논산이라든가 서울 양평 뭐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했죠. 그 요금 인하하고 난 이후에 통행량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런 사례들을 가져와서 여기 같이. 그럼 방문객 증가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살펴볼까요? 통행료 인하 정책이 적용되는 2039년까지 통행료 절감 효과는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할 걸로 추정됩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 상권 매출 증대 효과가 9,400억 원, 또 이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8천억 원 발생할 거란 예측입니다. 여기에 고용 유발 효과는 2만여 명에 이를 걸로 예상되는데요. 다 더하면 영종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총 5조 5천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통행료가 인하됐을 때 얼마나 더 많이 방문할 것인가라는 의향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와서 어떤 매출이 일어나는가를 신용카드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분들의 소비 성향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감안해서 이번 통행료 무료화로 관련 법 위반 논란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료도로법에는 통행료를 받는 도로를 신설하려면 그 부근에 유료도로를 제외한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통행료를 받으려면 무료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런 이유로 통행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에는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경인고속도로 한 번씩 이용해 보셨죠? 꽉 막혀서 속도를 내기가 어렵고 고속도로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통행료는 꼬박꼬박 내고 있죠. 먼저 실태가 어떤지 구혜희 기자가 직접 이용해 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인천 중구 사동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출근길을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출발 시각 오전 7시 30분. 차량 운행량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초입에 들어서자 점차 합류 차량들과 뒤섞이며 통행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평 나들목에 접근하다 합류 차량이 늘고 점차 정체가 시작됩니다. 경인고속도로를 통해서 신월 IC까지 진입하고 있는 중인데요. 시속 30km를 채 넘기지 못한 채 계속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금소를 지나 신월 나들목까지 서행과 정체를 반복합니다. 여의도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를 훌쩍 넘깁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한 지금 시간이 10시쯤인데요. 제가 출발한 시간을 감안하면 2시간이 넘게 걸린 셈입니다. 이 고속도로 통행을 했다고는 무색할 정도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려면 새벽에 집을 나서야 합니다. 6시에서 10분만 지나면은 다니기 힘들어요. 요즘에는 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몰라도 한참 거기 많이 다닐 때는 6시 이전에 진입을 해야 어느 정도 편하게 다니겠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능하면 서울행을 최소화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서울은 잘 안 가요. 아예 그냥 갈 일을 안 만들어요. 왜 너무 밀려서? 그 가면은 차가 너무 많이 밀리고 딱히 제철 타고 싶은 생각도 없고. 택시 기사들도 통행량이 많은 시간에 서울행을 기피합니다. 이제 이용을 많이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용을 않지. 이용 안 하는 이유가 좀 막히기 때문인가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청라를 가자고 할 때 여기 인터체인지에서 저거 서구 IC로 빠지는 데 있잖아요.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고 그래요. 그러나 서울은 밀려서 못 가고 그러죠.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고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반화 도로로 한다고 그러는데 저기 서인천 IC부터 일반화 도로라고 그러는데 그 차이가 얼마나 돼요? 부평 그 톨게이트하고 없애는 것이 낫지. 고속도로가 아닌데 일반화 도로. 최근 3년간 경인고속도로 하루 통행량은 평균 16만 대 수준.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하면서 무료화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인고속도로가 기능을 상실하면서 통행료 무료화 요구가 거셉니다. 건설하고 30년을 훌쩍 넘겨 통행료 폐지 조건도 갖췄는데요. 때문에 시민사회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봤지만 번번이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통행료 무료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68년 완공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먼저 개통 후 반세기가 지난 만큼 법으로 정한 통행료 징수 요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하루 평균 통행량이 18만 대로 이 출퇴근 시간에는 이 상습 정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보이고요. 현행 유료도로법에서는 통행료 진수 기간이 이 30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또 여기에 이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 유지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행료 수입도 건설 유지비를 넘긴 지 오래입니다. 통행료 무료화 조건이 충분한 상황. 하지만 정부는 유료도로법에 명시된 통합체산제를 적용해 통행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고속도로라도 관리권자가 동일할 경우 하나의 도로로 보고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가 무료화 요건을 갖췄어도
전국의 다른 고속도로와 하나의 도로로 보고 통행료를 받은 겁니다. 시민사회는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법리 공방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난 2011년 통합체산제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4년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5년 제기한 통행료 부과 취소 소송도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잠잠했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요구는 올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유정복 인천시장은 관련 부서에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인천시 의회에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웅 의원이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통행료 징수 기간이 50년이 넘은 경우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뺀 금액이 유료도로 건설 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로를 통합체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3년이 지난 현재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 내년 5월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법안을 내놨지만 해법을 못 찾고 있는 것은 시민들을 상대로 한 심한 고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의 경인고속도로처럼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단체장들이 그리고 정치권이 서로 연대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통행료 징수 기한이 30년을 훌쩍 넘겼지만 통합체산제에 묶여 여전히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인고속도로. 이 징수 기한을 50년까지 연장해 통행료를 20년 더 받도록 해주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지 받는 만큼 정부도 그에 걸맞는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